네, 2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이후 재심을 통해서 31년 만에 무죄로 밝혀진 일명 낙동강변 살인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10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시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남긴 한마디인데요. 울림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번 재심에서의 무죄 선고 의미와 또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부산 시민분들이 이번 재심 판결 보고 그래도 잘못된 건 좀 바로 잡힐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피해자분들이 가장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근데 피해자 가족분들도 재심 신청을 오늘 하셨다고요? 네.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입니까? 두 분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아니라 네. 최인철 씨의 가족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네. 최인철 씨가 그 당시에 알리바이를 주장했었거든요. 예. 사건 발생 이래 대구에 있는 처가에 가 있었다. 이제 그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가족들이 했는데 그 네. 가족들의 증언을 위증으로 몰아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예. 그래서 수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요. 그 가족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오늘 했고 또 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재심은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재심에 대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군요. 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이 재심 최종 공판 이래 무죄 구형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오늘이 만기입니다, 사실.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최인철, 장동희 두 분이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인데 네. 처음에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 어떻게 재심이 시작이 된 건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1993년경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네. 복역하던 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20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에 출소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던 때는 2016년 초였습니다. 예. 그때 이 사건을 처음 접했고요. 당시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고문 주장을 배척한 그 법원의 논리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억울한 사건이구나라는 생각도 예.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2심과 3심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당시의 변론 요지서에 그 무죄 주장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재심이 가능한 사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신문을 받는 당시에 네. 이제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이게 네. 이번에 무죄 취지로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그게 바로 알려지지 않고 물론 뭐 사회가 좀 더 엄혹한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용의자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지켜져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분들은 1991년 11월 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네, 네. 본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이분들의 고문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철저하게 접견을 통제했습니다. 가족들의 예. 면회도 통제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의 고문 피해 주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재심 청구는 왜 좀 늦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을 다시 다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걸 또 바로잡는 주체가 또 법원이다 보니까 재심 제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 과거사위원회 등이 만들어졌지만 예. 그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들이 시국 사건들이었거든요. 일반 형사 사건의 재심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예.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이런 시국 사건에 대한 재심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네.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은 관심이 또 덜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 31년이 그래서 걸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찰청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사과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에 나온 사과였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지만 피해자를 향한 진정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사과 이전에 사과를 발표하기 전에 피해자 쪽에 연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과를 할 예정이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예.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사과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상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네.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이제 무죄 판결 오늘 네. 확정될 것이고 예, 예. 오늘 이제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가족에 대한 재심 청구 있었고요. 네. 다음 주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는 그 당시에 고문을 했던 경찰들 법정에 나와서 위증까지 했거든요. 예. 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그분들의 네. 당시 고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고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위증입니다. 위증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그때로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예. 당사자 피해자분들이 할 거지만 예, 예. 나눈 얘기가 뭐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우리도 관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근데 그런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계신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혹시나 우리 사회에 또 알려지거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또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왜냐하면은 보시는 거군요. 예. 근본적으로 일단 그런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서와 같은 물고문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다만 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는 어찌 보면은 별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런 태도의 변화가 없는 이상 얼마든지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고문 사례는 없더라도 고문 사례는 없다 예. 하더라도 또 고문이 없어도 자포자기 상태에서 약자들은 얼마든지 허위 자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인간의 존엄성, 예. 평등하다는 그 원칙,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재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억울하다는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그 고통은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관심 가져주는 것이 어찌 보면 진실을 향하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당한 보상이 뒤따르기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